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애트리뷰트의 디스플레이,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에그웨이트라는 애트리뷰트를 쓰고 있는데 이 애트리뷰트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은 애트리뷰트에서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은 여기 나와 있는 네임, 태그 스타일, 노트, 익스프레션 이런 거 키우고 있는데 사실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쩌다 쓰게 되면은 보통 뭐 이런 태그 같은 걸 쓰는데 태그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말고 전전 시간에 우리가 한번 투입되는 자동차가 투입될 때에 투입 시간을 갖다 태그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알레멘트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트리뷰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값을 read 하거나 write 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머신에서 했지 않습니까? 머신에서 액션은 피니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에그의 중량이 70g 이상이면 이 에그의 중량이라는 게 애트리뷰트죠. 에그가 생성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70g 이상이면 타입이라는 애트리뷰트를 바꿔라, 뭐 펜은 일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약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거, 즉 여기 머신의 액션은 피니시에서 읽을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이 안에 이 머신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지 않는 거는 이런 구문을 읽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한 만약에 파트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즉, 지금 액션은 피니시니까 당연히 들어와가지고 사이클이 끝난 상태, 아직 나가기 전이니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만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액션은 피니시에 있는 이와 같은 구문을 갖다가 이와 같은 구문을 예를 들어서 액션은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시스템이 시작되자마자 그런 구문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떨어집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카피 그래서 액션은 이니셜라이즈 페이스트 해가지고 집어넣고 양쪽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려면 이와 같은 에러가 뜹니다. 이건 뭐냐면 머신 001에서 에러가 떴는데 이니셜라이즈 액션에서 머신 001의 이니셜라이즈 액션에서 에러가 떴는데 어필셀러른다 이거죠. 애트리뷰트 에건더거 웨이트 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에러가 뜨죠. 그래서 파트가 여기 있을 때만 그런 것들이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이니셜라이즈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자기 것만 읽을 수 있으면 남의 거는 못 읽으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계란 판별을 해가지고 등급을 매긴 다음에 내보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컨베어로다가 이렇게 밖으로 이제 등급이 매겨진 건 내보내자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놈이 이 거프에 있는 걸 끄집어서 이제 shipping을 밖으로 해나가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자가 여러분들 머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아 버퍼스, 모아 파츠 이와 같이 모아 머신 이렇게 머신의 아이콘을 다른 걸 쓸 수 있도록 나중에 3D로 변환했을 때 이 맵핑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아무거나 써도 똑같은 그 머신입니다. 이쪽에 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 딱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버퍼 안에 있는 계란 판별된 걸 이렇게 가끔 이건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과정을 만들자고요. 요즘에는 왕란이 아닌데 왕란으로 자꾸 이 기계가 잘못 판별해가지고 시장에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란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하겠다 하고 하는 애트리뷰트 값을 갖다가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작동이 되는 걸 한번 보고요. 지금 컨베어 인덱스 타임을 2.1 정도로 조금 늦게 했죠. 자,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 보시면은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애트리뷰트 해가지고 타입, 아이콘, 디스크립션, 펜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렌스부터 쭉 다 했고 지금 설명 하나 안 드는 게 아마 디스크립션일 겁니다.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파트다. 그러면 이 파트에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이 스타일에서 이걸 아이콘으로 표시할 거냐 디스크립션으로 표시할 거냐 되어 있거든요. 디스크립션은 기본적으로 자기 파트 네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여기 8자가 여기 뜨는데 원래 여러분들 교재는 4자라고 했나 옛날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8자가 뜨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요거 이 표시가 이렇게 글씨로 뜨죠? 지금 이 버퍼 안에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 가가지고 이것이 한자만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자 정도 최대값은 80자까지입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와 같이 에그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아이콘 대신에 이렇게 디스크립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디스크립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디스플레이 스타일 넣어가지고 아이콘으로 하고요. 아이콘으로 하고 색상 빨간 걸로 그냥 하고 요번에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우선 아까 우리가 계란 판도를 했는데 여기서도 디스크립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페이컬 1 이런 데서 이게 제일 큰 거니까 이런 경우는 70g 이상인 경우에는 디스크립션을 왕란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60g 이상인 경우에는 디스크립션을 갖다가 특란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50g 이상인 경우에는 디스크립션을 대란으로 하겠다. 나머지 소란 이건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느냐. 자, 보시면 왕대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가 작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4칸 정도씩 왕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왕란이냐 대란이냐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이용해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바꾼다 그랬는데 요 작업자가 요 검사자입니다. 여기 딱 버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끔가다 왕란이 나오면은 그 왕란이 진짜 왕란인지 아닌지 검사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표시를 SS를 딱 바꾸는 거예요. 왕란을 검사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머신은 특별히 이벤트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이벤트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일을 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가상의 도미 파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파트가 아니고 요 머신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상의 파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놈을 덤이라고 합시다. 덤이 그래가지고 요 머신은 요 도미 파트를 세상 밖에서 가져와 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쉽게 바로. 그러니까 이건 기계를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계는 얼마마다 도느냐 10분마다 한 번씩 돈다. 그리고 이 기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서 액션은 피니시해서 10분마다 뭘 하느냐면 도미 파트가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이걸 쭉 보고 있다가 왕란인 경우 이렇게 if 뭐라 그랬죠? 엘레먼트 네임에서 머신 001에 앱 하고 뭐라 그랬죠? 포지션이 이 중에서 두 번째 여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맨 마지막에 요 두 번째 요 두 번째가 이코로 뭐인 경우 왕란인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잘못했군요. 두 번째에 애트리뷰트 값이 우리가 디스패션 애트리뷰트가 왕란이면은 머신 001의 두 번째, 요 앞에서 두 번째에 있는 요 파트가 그 파트의 디스크립션이 왕란이면은 어떻게 해요? 값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 머신 001에 머신 001이 아니군요. 지금 제가 좀 시간이 급하다고 002에 이 버퍼 안에 버퍼의 두 번째니까 여기 002에 두 번째에 디스크립션 값을 뭐라고 바꿔요? 검사라고 바꿔라. 그리고 end i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에러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현재 두 번째에 버퍼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랬을 때 버퍼 이 두 번째 있는 건 인원이 읽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해주느냐, 여기서 조건을 하나 주면 되는데 위에다가 if n parts 파트가 몇 개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버퍼 002에 그것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조건을 주고, 즉 버퍼 안에 계란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 중에서 두 번째 것이 왕란인 경우 그 값을 검사를 해라. 그러면 검사 표시된 건 나중에 이것저것 빠져나가서 특별히 다시 검사하겠다. 이 검사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10분에 한 번씩 이 사람이 와서 딱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왕란, 특란 막 나오는데 여기는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지금 이 값이 사이즈를 이것도 좀 4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해가서 하면 왕란, 대란, 왕란하죠. 그리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할 때 여기는 좀 넓게 8개까지 해가지고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쭉 진행을 시키면서 여기에 왕란이 왔을 경우에 그거를 검사라고 아마 할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작아서 그런데 좀 넓히면 안쪽으로 좀 넓혀놓을게요. 그럼 왕란, 대란인데 검사라는 게 가끔 튀어나올 거예요. 검사가 안 나오나요? 자, 여기 나왔죠? 검사, 요같이 가끔가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왕란이면 검사 표시로 다 바꿔주고, 또 검사 표시된 건 나중에 이제 후문을 정해서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즉, 버퍼가 버퍼 안에 있는 걸 바꾼 게 아니고 지금은 요 외부에 있는 머신이 다른 쪽에, 즉, 다른 엘레먼트 안에 있는 파트의 애트리뷰트를 갖다가 바꿔준 것이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트리뷰트 값의 원격 접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일부러 A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애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